분위기가 무겁네요. 식사들도 못 하셨죠? 네. 한 33분인가 신청이 총 인원인 것 같아서 6시 되면 시작할 거고, 처음에 이제 Q&A 조금 하다가 강의 한번 할 건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고시원 원장님 계신가요? 원장님 없으세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건가요? 같이. 여기는 1기 수강생이 6주 동안 저랑 같이 함께한 교육장이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처음이시니까 생소하겠지만 이제 고시원 창업에 관련된 게 이제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이따가 끝나고 나면 그 수강생 분들이 담임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뭐 50대가 많을 거다 했는데 창업한 분들은 40대가 많아요. 40대 초반도 많고 50대도 있고 수강하는 중간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11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3주 지나서 한 분이 담임쌤하고 상담을 해서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총 12분 중에 오늘 기준으로 계약, 인수계약까지 다 한 분은 10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잠금해가지고 원장님 되신 분이 1일차가 또 있고 이미 원장님 되신 분도 있고 지금 3주 끝나서 합류한 분도 인수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저한테는 이 그 정규 강좌가 강의 플러스 미니 컨설팅처럼 하고 있어요. 하루에 통화한 양을 보니까 67통을 했더라고요. 네. 그 중에 90%가 수강생이었어요. 물건지 소개도 같이 해주시나요? 어떤가요? 물건지 소개도 같이 해주세요. 물건지요? 물건 추천을 드리죠. 매주 추천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랑 같이 해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뭐 운영도 해야 되고 제가 또 마케팅을 또 보는 사람인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4개 부동산에 취합해서 물건을 주차별로 하나 이상씩 띄우죠. 1기 때는 첫 주차 때 4개 매물을 띄웠고 2주차 때 3개, 3주도 3개, 4주도 2개, 5주, 6주만 띄우지 않았어요. 6주 할 때 이미 8분이 계약을 했잖아요. 네, 과제도 같이 해요. 과제도 하는데 과제를 뒤로 갈수록 할 의미가 없어지죠.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매물 추천해 주신 걸로 다 계약을 하신 건가요? 8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10분이죠. 10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뭐 건설하는 분을 알아서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가능하다 해서 신축으로 한다 그래서 그분은 따로 알아보셨고 한 분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컨택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여자분 50대 여자분이 도배도 배웠고 페인트 도장도 배워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다 많이 쓰지만 또 유독 많이 썼는데 그분은 이제 수강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이실 짓고 할 거 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랑 저번 주에 다른 물건을 계약하고 왔다. 제가 연관된 부동산도 아니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분을 하셔라 다 알아보시고 엊그제 통화했어요. 뭐 이렇게 그 침대포 이렇게 좀 주문하는 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끝나도 제가 아는 건 알려드리니까. 근데 지금 건물주랑 소송하고 있어요.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건물주 물건을 이제 양도 받아서 하는 건데 45개의 미니룸인데 15개 빠져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막상 개방했더니 이제 30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 들으시고 하시지 왜 말을 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냐 후회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도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뭐 제가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다른 데 또 매물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성향이 다 달라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다 정규 강좌 들어오시죠? 그래도 제 얘기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도움을 들으려면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저 혼자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고 신뢰해 주면 제가 미니 컨설팅처럼 하는 강의가 돼서 그렇게 계약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고시원에 다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무료 강좌에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신청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 좀 보다가 네. 저기 뜨더라고요. 도시원 네, 창업해갖고 네, 네. 한 달에 뭐몇 대를 거네 막 그래가지고 숫자에 예,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고시원 사업을 한 지는 4년 됐고요. 컨설팅을 한 지는 2년 됐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통화도 그렇고 또 직접 상담, 유료 상담도 하고 아예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이제 500 컨설팅을 받거든요. 500만 원을 받는데 그냥 입금하고 만나는 분이 있어요. 가장 노이즈가 없는 사람은 500 넣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실. 왜? 제 책을 읽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야지 하고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면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자유인데 그럼 저도 그분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해보다 보니까 작년에 여름 휴가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6살 아들이 있어요. 집은 일산 살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분은 뭐 신촌의 건물주라고 했고 통화로 한 분은 뭐 분당의 큰 회사를 본인이 운영하는 대표다 했어요. 그 두 분 때문에 하루를 통화하려고 다 버렸어요. 근데 그 두 분은 모르겠어요. 뭐 저를 통해서 하지도 않았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유튜브나 일반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아요. 예, 그 시간이 전 돈인 사람인데 그 시간을 온통 뺏겨서 다 알려줘도 그냥 저를 통해서 그냥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맞나요? 좋은 물건 추천해 주나요? 뭐 여기가 장사가 잘 되나요? 뭐 1억 투자하면 300이라는데 그럼 3억 투자하면 900인가요? 이런 저런 질문들 다 물어보죠. 근데 질문을 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스스로 답변을 좀 찾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억 해서 투자하면 300인가요? 라고 하잖아요. 1억 투자해서 300만 원 벌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제일 먼저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임대업이 아니에요. 100억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5%대에 그치죠. 지식산업센터 투자하면 1% 수익도 안 나와요. 그 고시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수익률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20% 정도요? 라고 얘기해요. 적나요? 20%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큼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강생도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걸 다듬고 깎고 해서 나한테 맞는 매물을 하는데 그럼 추천하는 매물로만 다 했겠냐? 추천했기 때문에 했겠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알아보고 들어왔을 거고 이제 보겠지만 그 억대를 쓰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단순히 추천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본인이 봤을 때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이제 한번 이제 Q&A까지 1시간 반 정도 할 건데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경험하지 않은 얘기는 1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운영에 대한 사례도 얘기 드릴 거고 여러 가지 또 사례들 또 말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시원 창업이 궁금해서 오신 거니까 뒤에 분들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서로 인사 한번 하시고 네네네네. 몰라요? 또 수강생 때 같이 볼지 몰라요. 오시는 분은 오시는 분대로 뒤에 강의를 들을 거고 요즘 제가 목감기가 걸렸는데 증상이 완전히 이번엔 세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제가 하고요. 이따 끝나고 주차 제가 다 끊어드려요. 수강생분들 쭉 줄 씁니다. 끝나고 나면 1시간 무료 넣어드리니까 그렇게 챙겨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고시원 창업에 대한 공개 특강 강의를 진행할 저는 고시원 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책을 보신 분이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책 4분. 책을 주문하신 분. 주문하신 분. 아직 안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이 책은 제가 10달을 원고를 써서 출간이 된 책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좀 하루에 좀 읽힌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시원이 이런 거야 라는 부분에 어떤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이제 후기들을 직접 교보문고에 남겨주셔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위 TV 또 개인 유튜브 뭐 이렇게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 상담을 저한테 신청하셔도 저는 개별 상담을 유료여도 진행하지 않아요. 저는 제 고시원 운영하는 거 말고 지금 고시원을 제가 안 나간 지 한 2주 된 것 같아요. 개인 사정으로. 근데 지금 이제 반 오토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위 TV 캠퍼스 통해서 이 강좌로 신청할 때 같이 뵙겠다 하고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강좌를 신청하셔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현재 서울 중구, 그러니까 신당동이죠. 신당동에서 44실짜리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딱 기준으로 44방이 다 차 있어요. 근데 고시원이라는 거는 뭐 1년씩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씩 살고 나가는 게 맞는데, 이제 장기 입실자들이 있죠. 예전에는 공부하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주거하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었고, 저도 4월 말이 되면 이제 2분이 나갈 예정이에요. 빠질 때 문의가 와서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서 운영을 잘 해야 고시원 이렇게 90% 이상 이렇게 만실을 채우면서 잘 운영할 수 있고요. 처음 고시원을 시작할 때 이런 강좌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실함 하나 가지고, 그때 아이가 이제 2살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고시원을 해야지, 임대업이랑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해야지 라고 시작했던 고시원이 서울 잠실 세내 쪽에 있어요. 호수공원 있는 쪽에. 그쪽에 이제 고시원을 시작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온라인 일도 좀 오래 했고요. CCTV 관련된 회사에서 8년 정도의 온라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온라인 마케팅을 적용했더니 만실을 채우는데 부스터를 단 것처럼 속도가 빨라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컨설팅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돕고 있습니다. 단위 TV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 전 또 이제 작년에 클래스 101이라는 곳에 런칭을 해서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가 약하죠.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고 물어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서 또 좋은 기회에 그렇게 촬영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는 역삼동에 제가 그 컨설팅을 해준 고시원의 지하 공간을 미팅룸처럼 써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특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모든 분들이 뭐 다 창업을 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창업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매물을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고시원이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전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6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날 2분이 못 왔는데요. 한 분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 사진을 못 찍었고, 한 분은 마지막 시간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가시느라고 못 찍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여기 있는 10분은 다 창업을 한 분입니다. 현재. 그 2분만 아직 창업을 못한 분이에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했고, 여기는 이제 제가 무료 컨설팅 당첨을 통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 잔금을 쳤어요. 임대차 계약해갖고 지금 안산으로 내려가서 1일차 원장이 됐고, 오면서 통화를 드렸고, 조만간 제가 가가지고 같이 좀 도울 부분들 같이 돕고, 또 따로 또 촬영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 모습은요, 매물 추천할 때 다 저런 액션을 보이시더라고요. 저걸 다 찍어서 저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룹별로 형성을 또 진행해서 조별로 조장을 뽑아서 같이 과제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얘기도 나눠요.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발표를 하는데 제가 물건을 다 받아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피드백을 원하는 건 매주 하나씩 해드려요. 그러면 물건을 만약에 알아보셨잖아요. 조에서 1조라고 치면
1조에서 알아봤는데 1조에서 A라는 부동산에 A라는 담당자한테 물건을 받으신 거예요. 1억 4천. 2조에서 실제로 A라는 부동산에 B라는 담당자한테 그 똑같은 물건을 받았어요. 1억 1천. 제가 확인해 봤겠죠? 1억. 그래서 계약한 거예요. 근데 보통 2천씩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1억을 벌어들였다 그랬어요. 2천. 1억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수강 한 걸로만으로도 본전 뽑았다 그래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랬겠죠.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도 첫 번째 매물을 들어갔을 때 그 인정 작업을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2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 직장인이 2천만 원을 벌려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모아야 되는 돈을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돕고 있고 다 모두 이제 코칭하면서 진행을 해서 1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에 있는 그 두 분은 이제 이 한 분은 여기는 이제 본인이 신설하겠다고 한 분이고 저기 계신 분은 3주차 끝나고 4주차 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4주, 5주, 6주 끝나고 제가 소개해 드려서 부동산하고 만나서 저번 주에 인수 계약을 했어요. 1억 5천짜리 하려다가 2억 9천짜리 했어요. 3억짜리 하겠다고 한 분이 1억짜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1억짜리 한다는 분이 3억짜리 한다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돈이 없지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진짜 물건을 보다 보면 그래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저걸 해야지 라는 부분이 바뀌면 금액은 바뀌어요. 그래서 뭐 전화통화로 예전에 올 때도 뭐 내가 뭐 원룸 건물 가지고 있고 나는 1, 2억 있는 게 아니고 10억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0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고시원에 얼마를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다. 원룸을 해봤기 때문에 고시원도 뭐 내가 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원룸과 고시원은 완전 다르다 라고 얘기해요. 마인드도 다르죠. 그분은 건물주인데요. 우리는 생계형인데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 얘기하는데 그럼 3억짜리 물건 너무 좋아요. 와 괜찮아요. 수익 잘 나는 것 같아. 입지도 좋아요. 근데 보증금 5천에 권리가 2억 5천. 못해요. 성향이 못한다고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1억 중반이 있어요. 고시원 하려는 분들 중에 1억에서 1억 중반 현금 캐시로 가지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경쟁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1억 중반이 있는데 권리금은 좀 저렴하고 강남의 역세권에 올 외창에 신소방에 월세 저렴하고 건물 시설 깨끗한 거기에 건물주까지 찾겠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못해요. 그분은 고시원을 못해요.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3개 중에 2개가 만족스럽고 하나가 보완할 수 있으면 내가 보완하고 들어가는 거지 3개를 다 만족하는 물건을 찾으려면 창업 절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대기 수요가 넘쳐나요. 1억 중반들이 지금 6개월, 1년 전부터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듬어서 가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서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되니까 창업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체크된 표시 있는 부분이 수강생분들 1기 때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원장님으로 창업을 시킨 지역들이에요. 서울 지역, 경기 인천 지역 돼 있어요. 내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해야지. 뭐 그러는 분도 있고요. 서울이지만 경기도로 가는 분도 있고 경기도지만 서울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내가 전업이냐 투잡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미니, 샤워, 뭐 혼합, 원룸 중에 그것도 내가 전업이냐 아니면 내가 투잡으로 할 거냐 따라서 컨디션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모든 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 오토가 된다? 그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1기 수강생 중에 컨설팅이 당첨된 분이어서 원래 이분 전에 다른 분 됐어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없는 분이면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다시 한번 뽑아서
이분이 된 거예요. 됐고 계약할 때도 같이 따라갔고 소방까지 끝났고. 근데 한 시설 왜 소방 완비증이 2개냐? 여기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고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곳이어서 그래요. 고시원 알아보다 보면 계약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많고요. 또 특별한 케이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가야 내가 창업까지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3월 30일 날부터 해가지고 4월 11일까지인가요? 계속 통화한 거예요, 수강생들하고. 카톡도 계속 하고. 네, 지금은 단위 캠퍼스 이름 바뀌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리얼 코치라는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여서 이런 상담들을 계속 같이 하죠. 물을 사람이 필요해요. 코칭할 사람이 필요하고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지 지식인에 묻거나 저 역시도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답을 해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한테는 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서 이렇게 가이드를 다 해드렸죠. 후기들도 감사하게 이렇게 느낀 대로 써주셨고 제가 마음이 했던 것처럼 남겨준 후기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강의이지만 실제로는 강의 플러스 컨설팅이다.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보람도 느끼고 있고 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 중에 물론 이제 반은 오셨고 반은 체인지가 되셔서 급하게 이제 다 신청하신 거지만 이제 남겨줬던 이런 질문들이에요. 아마 신청하실 때 제가 이제 취합을 한 건데 물건 찾는 법,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배우고 싶다. 법적 뭐 위반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소방에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행강제금, 재정비 촉진지구, 뭐 건축물의 위반 건축물, 뭐 다운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적정한 권리금 산출하는 법, 다양한 매물 확인하는 법, 발품 팔아야 돼요. 네,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질문에 제가 단답형으로 좀 한 번씩 느껴보세요. 창업을 위한 자본금은? 창업을 위한 어떤 매물을 할 거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바라고 이 시장에 할 거냐? 난 1억을 투자해서 뭐 300을 벌고 싶은데 저분은 5천을 투자해서 300을 벌고 싶다. 맞지 않아요. 아니면 그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보증금이 5천인데 5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냐? 그럼 그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좋은 물건 찾는 법, 만실을 위한 마케팅 전략. 6주차가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비공개로 된 링크를 수강생들한테 다 드렸어요. 플레이스 등록하는 거나 검색 광고하는 것들을 그분들만 보실 수 있게 계속 보시면서 이제 하도록 했고, 인수 전략, 뭐 인수 전략과 신설에 대한 차이. 신설은요, 배관을 돌린 거예요, 배관. 배관 자체의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겉포장을 다 한 거죠. 그런 좀 차이가 있고, 초기 자본과 고시원 지역 선정. 그러니까 지역이 어딘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정확한 답변은 여기 있는데, 지방 대구인데도 가능할까요?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 있나요? 가능하죠. 근데 제가 도움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 운영, 마케팅. 이 매물을 취하려면 지방에는요, 고시원이나 원룸이나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원하는 그쪽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서 물건을 취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거의 서울에 있는 고시원 부동산들이 그 지방인데까지 다 전화해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할 건데 도입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고시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고시원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뭐 파리바게트를 한다거나 뭐 베스킨라빈스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도 그 시장이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시원 시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 고시원 창업에 대한 생각을 이 시장에 대한 부분 이해만 해도 여러분들은 기한 시간 내에서 오신 거에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시원의 창업에 관심을 갖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취업에서 창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퇴직하고 아니면 퇴사하고. 두 번째가 경공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기 속하는 게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속하지 않는다. 없죠. 사실 이 얘기는 제 3가지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 책에도 쓴 얘기고. 근데 이제 왜 이 PT를 띄웠냐면요. 경매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투자. 고시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요. 서비스업이라고 되어 있지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진입을 했다. 그럼 나중에 1년도 안 돼서 팔게 되어 있어요. 100억 가지고 있는데 월 1,000 나는데 내가 3억, 4억 가지고 월 1,000을 날려면 당연히 그만큼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진입하면 이것도 손이 가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장사로 보는 게 맞아요. 서비스업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라고 넣어드린 거니까. 부동산 관심 많아서 그러죠. 1억에 들어가서 1억 5천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투자 아닙니까? 얘기하죠.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저녁에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수업을 듣고 또 6주 들은 분도 그 매주마다 공부하면서 그 금액을 깎아서 샀어요. 파는 사람은 높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나도 알아보고 1억에 싸게 샀는데 1억 5천에 판다. 그 사람은 그러면 호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구 잡아 파는 거예요. 쉽지 않고 권리금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고시원 사업의 가장 좋은 장점이고 수익만 더 높게 본다면 뭐 음식을 요리를 해서 파는 게 더 많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죠. 왜? 꼭지가 없는 사업이니까. 고시원은 만실을 채우면 꼭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반개수 곱하기 뭐 반값 그리고 뭐 임대료,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 그리고 뭐 운영비나 공과금 등을 빼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다만 저는 수익이랑 시간이랑 어떤 게 더 매력이 있냐라고 보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컨설팅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저는 시간적인 메리트가 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월급쟁이 할 때보다도 시간적인 부분에 비해서 또 버는 것도 더 커서 저는 이제 매력을 느끼면서 천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셔서 고시원 창업에 대한 절차는 아실 거예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매물을 선점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고시원 창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제 4가지로 보는데 매물, 인테리어, 운영, 마케팅 이렇게 4단계로 봐요. 6단계 더 쪼개면 4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봐요? 매물만 봐요. 그러니까 뒤에 걸 생각하지 못하고 진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전체적인 플랜까지 다 짜놓고 숙지하고 창업을 하자. 그게 제 취지입니다. 매물 선점을 했어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계약을 하게 돼요. 이게 장사를 처음 해보면 더 그럴 거고 인수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내야 되니까 그럼 인수계약을 하게 돼요. 소방 점검을 하죠. 그리고 권리잔금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이 소방 점검을 할 때 인수계약, 권리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소방을 받아주는 신청하면 받아주는 소방관들 해당 행정구역이 있고요. 소방을 받아줬더니 건물주가 임대료를 확 올렸어요. 그래서 취소가 되면 원장도 소방관도 피곤해져요. 그래서 소방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예 계약이 안 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임대차까지 썼으면 계약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점검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이제 운영하고 마케팅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보통 이제 권리잔금에서 올해 초 작년 말까지는 많이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건물주도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받아서 10년까지 운영을 하는데 기간에 따라서 뭐 1년 또는 2년 따라 5%씩 이렇게 오를 수 있거든요. 5%까지는. 근데 임차인이 바뀌면 상한가가 없어요. 그냥 나 100만 원 올릴 거야.
내가 너한테 받던 거 말고 300 받았어? 그럼 난 400으로 올릴 거야. 얘기하면 이 계약이 진행이 안 되겠죠. 예, 현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권리에 대한 부분, 그 임대차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하고 어떤 분 이렇게 하다가 한번 부러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한번 취소되고 이렇게 하고 한번 취소돼서 그분이 하는 말, 지금 창업을 했어요. 고시원 원장 되기도 힘들다요. 예, 이 절차를 해보면 알아요. 빠른 분은 이제 마음 먹고 바로 해서 하면 2달 정도의 이제 원장님이 되고, 긴 분들은 뭐 6개월, 1년 걸린 분도 있고, 매물만 2년 본 분도 있어요. 실제로. 계속 매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똑같아요. 작년에 권리금이 이 정도 아니었다는데 엄청 올랐다는데. 그럼 작년에 들어갔었어야죠. 그럼 내년 돼가지고 권리금 또 오르면 작년에 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못 하는 거예요. 예. 빨리 들어가서 그 시간에 차라리 장사에 돈을 벌었으면 권리금에 대한 차감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용기가 안 나니까 쉽게 진입을 못했던 그런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매물의 기준이 뭐냐? 몇 가지를 써놨는데 한번 좀 보시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좋은 매물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이 생각하는 매물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혹시 고시원 매물을 부동산 통해서나 현장 가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몇 개나 보셨어요? 3개 정도. 3개 정도? 몇 개 보셨어요? 10개 정도. 10개 정도 보셨어요? 뒤로 갈수록 더 어렵지 않나요? 그 중에 머릿속에 남는 건 있어요? 한두 개 정도 남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 한두 개가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권리금 수준보다는 좀 높긴 했는데 네. 그 관리했던 것들이 이제 전 사장님이 이제 인테리어 업종을 하고 네, 네. 있으니까 네. 제가 했던 것들이 하나 뭐 품이 좀 적게 든다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다 올 미니룸이어갖고 올 미니예요? 그럼 그게 합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2억 정도 됐어요. 미니인데 2억이에요? 방 몇 개인데요? 한 50개 정도. 월세는요? 월세가 한 300 중반 정도. 월세가요? 관리비 없고요? 네. 관리비 없고. 미니가 그러면 인테리어가 좀 되어 있는 곳인가요? 네. 시설로는 좀 되어 있고. 예. 그럼 보증금 5천에 권리가 1억 5천인가요? 그 정도 됐어요.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1억 5천만 원을 권리를 주면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인데?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럼 그걸 이제 따져보죠. 방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방이 50개니까 월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미니를 채우는 건 원룸을 채우는 것보다 어렵죠. 엑시트를 할 때도 당연히 시설은 노후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간 금액에 내가 대팔 수 있다면 일단은 동그라미 하나 치자.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2억 5천만 원을 받고 나오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 미니에 대한 부분이 시설이 괜찮아서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금액이 저렴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수급자나 뭐 그런 분 들어올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그래서 제가 운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물이 100 중에 40이라면 운영이 30, 마케팅이 30. 그래서 6대 4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매물만 잘 취하면 뭐 하겠어요. 좋은 매물 드렸어요. 그분이 운영을 못해, 마케팅을 못해요. 좋은 매물 안 되는 거예요. 이 매물은 진짜 200밖에 안 나오는 건데 내가 싹 해서 350 나와요. 그럼 좋은 매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춘 능력이 있느냐. 지금까지 한 그런 지식 말고, 고시원은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다음 달에 고시원 창업했어요. 다다음 달에 하셨어요. 6개월 있다 하셨어요. 1년 있다 했어요. 아직 못해요. 이분은 그쪽 갈 때 2개, 3개예요. 고시원. 그 능력이 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2개 할 때는 완전 순조롭게 해요. 경험도 쌓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발 내딛기가 힘든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이제 매물 좋은 부분을 생각할 때 뭐 어디 카톡방 들어가서 뭐 아는 원장님이 뭐 좋다고 한 매물이 좋은 거다. 그분의 말에 따라가면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러면 안 될 때 다 케어해 줄 수도 없잖아요. 뭐 건축연도, 임대료, 방 크기, 총 개수, 권리금, 원룸, 시설 상태, 총 금액, 뭐 보증금,
뭐 건물주 나이. 왜 건물주 나이 물어보나요? 아, 내가 혹시 나중에 이 건물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옥상 사용은 되느냐? 내가 촥 거기다가 이 카페처럼 이렇게 전구 달아가지고 촥 거기서 뭐 해요, 사람들? 담배 피워요. 담배 피는 공간에 등 달아준 거예요. 그런 생각들 안 하잖아요. 거기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방에 돈을 쓰는 거예요. 방. 300만 원 주고 주방을 부셔서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면 시트지로 30만 원 주고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우리는 신설할 게 아니에요. 신설할 게 아니라면 돈을 힘을 줄 때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조금 더 세이브를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몰라요. 만약에 여기 있는 매물, 실제는 이제 계약이 된 매물들일 건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만약에 문자를 받으면 뭐가 좋은 매물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글로 봐서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동산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네 했겠죠. 네 그럼 제가 문자 하나 드려볼게요. 하고 문자를 이렇게 줬어요. 하나를. 탁 어디 사세요? 지역이? 강명이요. 네 강명. 네, 강명 쪽에 뭐 가까운 쪽에 하나 탁 줬어요. 요거 뒤에 있는 분한테 또 하나를 또 줬어요. 또 뒤에 있는 분한테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3개를 줬죠. 첫 번째, 이렇게 주는 매물이 좋은 매물일 리 없어요. 시장에 좋은 매물을 왜 보지도 않은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죠. 떠돌고 떠돌고 부동산에서 알고 있고 저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매물들일 거예요. 근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는데 괜찮은데 제가 뭐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물건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 A가 있고 B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 권리금 비싼 것 같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했어요. C 내일쯤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동산은 이 두 분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아예 전화를 하지 않아요. 시간이 확실하게 내가 추천해서 같이 계약을 할 사람을 한테 하는 거예요. 3개 매물 정도 보셨다고 했죠. 그 위에 계속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연락이 오나요? 안 와요. 안 오죠. 네.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네. 아이가 군인이어서 그래요? 네네. 시간 타이밍이 네. 맞아가지고 그 매물을 주면은 다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따로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제 연락 드릴게 하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몇 번 만나기도 하고 만나셨어요? 네, 계약도 하려다가 네. 여러 가지 그분이 이렇게 말을 자꾸만 바꾸니까 조금 바꿔요? 말을? 네. 어떻게 바꿨는데요? 뭐 오늘은 뭐 5천에다가 내년에는 다음에 올 때는 6천 달러에다 이렇게 말을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신빙성이 부동산 시장은요, 특수물건을 취하는 시장이고, 일기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권리금도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게 흘러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인정작업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 확고하게 하자. 수수료를 받아야지 추가적인 금액을 더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통화하고 경험하다 보면 계속 더 느끼게 될 부분이에요. 고시원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장점 2가지. 수익률 30%. 오토 가능. 정확히 얘기하면 반 오토예요. 내가 운영한 사업장이 30일 동안 하루도 안 나가는 그 사업장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는 유튜브에서 저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분도 얘기하지 않아요. 장점만 얘기. 그럼 고시원에 1억 들고 하면 30%에 오토 가능하겠네? 3억을 하면 900 벌고 오토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순간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누수 터져요. 책에 읽어보면 조현병 나와요. 조현병 막 환자 생겼어. 막 욕하고 가요. 막. 밤 12시 전화하고 술 먹고 나한테 욕해요. 여자 원장이면 더 힘들겠다? 저 여자분들하고 컨설팅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이 원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고시원 사업의 장점을 2가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캡처한 화면은요,
아이러브 고시원이라는 카페의 한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저는 저하고 컨설팅하는 분하고 시작하면 절대 아이러브 고시원 카페를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예를 들어 저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그분은 월화수목금토를 다 나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한 달에 순수익을 한 800 가져갑니다. 그분은 300 벌어요. 제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투자한 금액이 다르고 매물의 데이터가 다른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캡처한 중요한 부분 뭐냐면 첫 번째 위에 보면 전문가 자문, 법률 자문 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고시원을 딱 지금처럼 만약에 인수를 했어요. 인수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또 전화했어요. 전화가 넘어가요. 뭔가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쪽에서는 머리 아파하니까 안 받아요. 부동산들이 그럼 소송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면 이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니면 누수에 대한 것 때문에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특약을 쓰긴 써요. 누수 특약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난 모르겠다. 그 누수 아니다. 방수다. 배관에서 지나가면 누수고요. 백시멘트 쪽이나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건 방수예요. 배관은 누수고.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소송할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중개사가 해줄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잘 처리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보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 잘 보고 계약하래요. 아래쪽 보면 권리금 사기를 당했대요. 도와달래요. 도와줄 수 있나요? 못 도와줘요. 내가 이 권리금에 하겠다고 사인했잖아요. 사인하기 전에 잘 알아봤었어야죠. 그 권리금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래쪽에 보면 특약사항에 공실특약을 넣을 때 주의하래요. 특약에 넣는 4가지가 있어요. 임대 조건 변경이 되면 안 되고요. 누수 특약 넣고요. 그 다음에 소방 완비증이 안 나오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실 특약을 넣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방이 3개 비어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근데 고시원은 한 달에 하나씩은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뭐 물론 그렇고. 그럼 뭐 4주 있다 하게 되면 4개까지는 인정. 그래서 7개가 비어 있으면 인정. 8개부터 뭐 평균 방값이 35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그러면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1기 수강생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오셔서 지금 방이 15개인 줄 알았는데 30개잖아요. 공실 특약도 안 넣었어요. 수강을 왜 들었냐 그랬어요, 제가. 듣고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안 듣고 그냥 간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실이 차이가 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방이 3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30개인 줄 알고 계약을 해서 이제 딱 첫날이 됐어요. 근데 방 2개를 열었더니 캐리어가 꽉꽉 찬 방이에요. 창고로 쓰고 있는 방이에요. 하나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럼 거기는 방이 30개입니까? 27개입니까? 27개죠. 그럼 권리 계산도 다시 했었어야죠. 그 방 3개에 대한 1년치, 2년치 채웠을 때 가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일어난 사례는 여기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우리 쉽게 고시원 매매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는 온라인에 좋은 매물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고시원에는 정보가 홍수가 아니에요, 이 매물은. 그러다 보니까 뭐 카페, 유튜브 뭐 이런 검색을 보면서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의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갔다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발상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하고 다르게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강서 올 샤워룸 30개래요. 그럼 뭐 루멘스페이스나 고방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방에서 보니까 이 매물이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매물을 뭐 하려고 부동산은 매물이 자산인데 이렇게 쭉 띄워둡니까? 강서에 샤워룸이 30개, 미니가 2개, 원룸이 뭐 4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는 분들이 수강생이나 뭐 예비 창업자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일하는 뭐 중개 팀장님이나 실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물건을 다 뺏길 건데 뭐하러 이렇게 올리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매물이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똑같은 사진을 인천인데 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뭐 중고차 딜러 그런 것처럼. 실제 사이트예요. 제가 들어가서 캡처를 한 거잖아요. 보이길래. 하나는 월세가 너무 싸요. 190만 원, 250만 원, 29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하나 끝으로 이상한 거. 고양시, 전 일산 살아요. 고양시 주엽동에 합금액이 9천이고 월세 1,000에 180만 원이래요. 이 사진 보시면 이건 시설한 지 컨디션이 3년 정도 된 컨디션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만약에 실제 존재하는 매물이죠. 제가 1,000만 원 더 엎어서 1억 지금 바로 쏘고 계약해요. 없다고요. 이런 걸 보시게 되면서 전화해서 강명 사세요? 물론 중개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경험을 했고 많아지니까 이런 시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는 것도 팩트인 거예요. 강명에 만나서 내가 좋은 매물 해주겠다, 나만 믿어라 하고 신뢰를 갖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거 하나의 경로로 쓰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지만 실제 있는 부분으로 사례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지금 고시원 방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데이터를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나와 있을 때 받은 건데,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요거하고 요거 똑같죠? 원래 끝방은 창문이 커요. 근데 여기 끝방은 좀 유독 커요. 근데 복도가 이제 구소방이죠. 좁은 거죠. 이제 90 정도 될 거예요. 두 명 마주치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여성분이 이 고시원을 인수해서 공사하다가 우울증이 걸려서 엎어져서 내놓았다. 그래서 안에 보면 이제 집기가 없고 주방만 좀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반만 믿어요. 그래서 제 아는 손님이랑 가서 봤는데 제가 키가 80이 좀 넘는데 그분도 뭐 75 정도 되는데 몇 개 방은요 누울 수도 없어요. 실제 방이 이때 공사 중이었으니까 뭐 베트남 학생이나 이런 분에서 한 3분 정도만 살고 있고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자라는 사람이 물건을 잡았으면 방을 다 닫아놓고 한 2개 비어 있다. 계약을 하고 열어봤더니 다 공실이겠죠? 그럼 공실 특약 넣었으니까 방 개수처럼 비용을 주겠죠. 왜? 내가 받은 권리금이 더 많거든요.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매물을 계약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돼요. 현 시장에는 매물이 갑이었고 작년에도 갑이었고 재작년에도 갑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공급보다 이 수요, 고시원을 찾는 창업을 하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매물이라는 걸 하나를 두고 A, B, C, D, 뭐 고시원 서울에만 고시원 전문 부동산이 30곳이 넘게 있지만 우리가 뭐 손님 1, 뭐 A 부동산에 2, 3이라고 칠게요. 가서 미팅하자, 뭐 전속 계약을 쓰자, 뭐 현장에서 만나자, 물건을 문자로 주겠죠. 주다 보니까 한두 개를 줬는데 이분이 자꾸 계약을 못하는 거, 결정 못하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와요. 우리 뭐 어떻게 생각해요? 자, 너만 부동산이야? 내가 딴 데 전화할 거야. 전화하죠. 가지치기가 돼요. 그러면 15명 손님이 75명으로 둔갑해요. 부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손님은 많은데 매물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 중에 정말 창업을 할 사람은 저는 딱 2가지로 나눠봐요. 창업을 할 분을. 첫 번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창업할 건지, 창업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두 번째, 저한테 500만 원을 주고 컨설팅을 맡긴 분. 그 정도 주면 창업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장난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 손님이니까 매물 좀 추천해 주세요. 그쪽에 전폭적으로 물건들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손님한테 물건들이 올 거다, 좋은 매물이. 그럼 부동산하고 관계를 오래 했었어야죠. 그 손님이 확실하게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매물과 부동산 사이에 양도 양수하는 고시원 원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 고시원 하나 해보고요. 잘 되면 2개, 3개 할 계획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아요. 제가. 하나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저 처음 고시원 하는 거니까 처음에 좀 작게 연습으로 하고 고시원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5천을 쓰든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시작하면 여기 땅인 거죠.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형 고시원 원장님이 양도 양수하면서 알게 된 고시원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원장님은 저보다 고시원을 2달 늦게 시작했는데 고시원 폰을 따로 둔다고 해서 핸드폰 4개 갖고 다녀요. 본인 폰 말고 3개 더 하니까. 그렇게 갖고 다니고 이분은 월 3천 순수익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있죠. 클라이언트들도 당연히 초보 예비 원장인데 왜 물건이 오냐? 이유는 딱 간단해요.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옆에 코칭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은 시장에 도는 매물이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 보완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계약금 쏘자 300.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올 여지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오래 신뢰를 관계를 두고 무조건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서 그렇게 6개월이든 얼마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이 하죠. 전화 한 통으로 나한테 좋은 매물이 오는 시장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그 고시원넷이라는 사이트예요. 책에도 실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서 실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고시원 부동산을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분들한테 한 곳에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죠. 보다 보면은 뭐 똑같은 부동산이 뭐 이렇게 3개가 있고 뭐 여기도 뭐 똑같은 게 또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똑같지만 번호는 다르죠. 전화 가는 담당자가 다르겠죠. 나 여기 전문대 뭐 좋은 매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에 좋은 매물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팀장, 실장님이 따로 또 원장님하고 관계해서 그 매물이 그 실장님이나 팀장님한테만 나오게 된다면 그 매물은 좋은 매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찾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 가능했던 실제 매물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 한참 된 얘기예요. 사당, 교통의 요지인데 뭐 걸어서 뭐 도보로 4분밖에 안 걸리고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사이트를 검색하게 돼요.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에요. 오, 깨끗한데? 방도 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진은 언제 사진이에요? 이분이 처음 고시원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가 끝난 가장 깨끗한 사진이에요. 현장을 가면 이 고시원이 맞아? 라고 생각드는 고시원도 있고 와 관리 잘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시원을 보고 패스했어요. 왜냐하면 고시원의 만실을 채우면 350인데 임대료만 매달 450이 나가요. 역세권이든 뭐 컨디션이 좋건 권리금이 뭐 무권리든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데이터적으로 만실 채울 때 수익보다 건물주한테 지불하는 돈이 더 많다면 저는 무조건 패스해요. 왜? 5%씩 계속 오를 건데요. 계속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매물을 신뢰하지 않는 부동산의 왼쪽에 받은 거고 제가 신뢰하는 부동산 중에 받은 거예요. 1억 5천인데 1억 4천까지 된다고 저한테 컨설팅 일을 할 때 초반 때 준 데이터예요. 제가 확인했겠죠. 신뢰하는 부동산한테 얼마입니까? 얼마 차이 나요? 2천 차이 나요. 문자 하나에 2천 차이 나요. 뭐 잘해줘야 1,000 차이 나는 거겠죠. 다음 물건 하나 1억 7천 확인했겠죠? 입금 1억 5천인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데 입금이라고 말하는 거는 운영하는 원장님이 나 중개비 못 줘. 그냥 나한테 1억 5천만 원 지어줘. 중개비는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1억 5천 5백이 원가인 거예요. 500만 원 이쪽 A 양도 쪽 중개비, 뭐 양수 쪽 500만 원 중개비. 그래서 500, 500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중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1억 7천에 얘기해서 깎아준 척하고 1억 6천에 해주면 기분도 좋고 하는 거죠. 근데 제 컨설팅을 한 그 혹시 제 영상을 유튜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전 다 이렇게 알려줘요. 컨설팅 하는 분한테.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예요? 1억 5,500이다 원가가. 그리고 500만 원 하니까 1억 6천 나가는 거다 라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사기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전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분들은 이해를 해요. 어떤 말인지. 왜? 그렇게 교육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입금 1억 5천입니다 라고 주면 이 중에 절반은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더 깎아줘. 더 깎아봐. 그러니까 부동산도 5년 10년을 그 일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2천만 원 더 얘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래가 되게 해서 마치는 거예요. 중개비까지. 500도 비싸. 그냥 300에 해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동산이 그렇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 받은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억에 300 굉장히 메리트 있는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2번, 3번밖에 안 나가요. 나가서 2시간, 3시간만밖에 일 안 해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고시원을 하게 되는데 초보들이 혹하는 매물들이 있어요. 이제 휴식이라는 프랜차이즈 거를 예시를 든 건데 방에 주방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방도 커요. 그 세탁기 주방 있는 쪽에요. 그 조리할 수 있는 인덕션이 있으면 소방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떼고 끝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를 보게 되죠. 방이 18개래. 야, 그러면 입실자 관리하기도 편하겠는데? 보증금 1억 이내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이 내가 투자하는 거 5천밖에 안 돼? 임대료 400에 오케이 관리비 20. 방 가격이 45에서 60만 원 받는데요. 그렇게 브리핑을 하죠, 부동산이. 원장님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브리핑을 했겠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60만 원 받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본 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주변을 봤더니 이 정도 금액을 받는구나 하고 데이터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근데 이렇게 있는 부분에 시설이 좋아서 하는 건 알겠는데 데이터 우리는 돈을 벌자고 이 고시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45에서 60도 아니에요. 그냥 방 가격을 50만 원으로 맞춘 거예요. 제가 고시원을 4년 해보니까 50만 원이 넘으면 오피스텔 수요가 넘어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증금을 좀 빼고 입퇴실이 좀 자유로운 고시원으로 옮기자. 요즘에 프리미엄 고시원도 많으니까. 그러면 50만 원으로 했을 때 어떻게 고시원이 매번 만실일 수 있습니까? 90%도 갈 수 있죠. 한 70%까지 가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70%라고 칠게요. 그럼 얼마 나와요? 60만 원 나와요, 60만 원. 60만 원. 그럼 뭐 하려고 이 1억 5천 들어가지고 60만 원 벌려고 고시원 사업을 합니까? 오피스텔 사가지고 그냥 60만 원씩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계약해서 받고 말죠. 그렇죠? 수익적으로. 그러니까 꼭 시설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5로 측정하면요. 마이너스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지금 보시는 고시원은 제가 처음 인수한 고시원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녁이 아니고 낮 2시 정도.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제가 책을 썼는데 매물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매물을 보다 보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누가 얘기해도 그냥 좋아요. 그거를 정말 콩깍지가 씌기 전에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1억으로 고시원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도 1억에 300을 벌고 싶어서 처음에. 그래서 부동산을 만났죠. 2억짜리를 보여줘요. 2억은 없습니다. 1억짜리를 좀 보여주십시오. 1억 8천을 보여줘. 없습니다. 1억 5천을 보여줘요. 1억밖에 없다니까요. 1억 2천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여기는 올 원룸이었어요. 방 안에. 그 누런 세면대 아세요? 그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건을 한 5개 정도 보고 계약했죠. 여기에 있는 건 도배지가 아니고 시트지예요. 여기다가 도배지를 붙이면 도배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따로 내가 다 떼서 도배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도배사한테 추가 비용을 줘야 돼요. 한 2년 전만 해도 도배사 불렀을 때는 뭐 한 15만 원? 그런데 지금 부르면 25, 30이에요. 인건비가. 그래서 여러 방이 좀 생겼을 때 도배를 같이 하는 게 좋고 이런 방으로 해가지고 일산에 사니까 일산에서 이렇게 잠실 세내까지 내려오면 2시간.
역세권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한 11분 걸렸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2시간. 하루에 4시간이 걸려요. 고시원을 가는데. 그래서 좀 고시원을 선택할 때 내 거리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넘으면 좀 운영하면서 힘드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매번 가방 메고 내려와가지고 뚱뚱한 TV 4층 건물에 3층에 있는 고시원이었는데 다 TV 버리고 손잡이는 망가지고 뭐 군데군데 뭐 청소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장사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폐기물을 버리고 한 달을 인테리어를 했어요. 총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뭐 싼데 다 알아보고 조명집 가서도 깎아보고 변기 커버 이런 거 제가 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29실 중에 12개가 빠져 있었고요. 인수를 하게 되면 손바뀜이라는 게 있어요. 2명이 더 나갔어요. 14 공실이 반. 이미 마이너스죠. 축 깔고 저렇게 공사하기 시작해요. 뭐 세탁 간다고 방 열고 뭐 시트지 바른다고 방 열고 계속 방 열어요. 나갈 사람 나가고 안 나갈 사람 안 나가죠. 방을 보니까 짐이 꽉꽉 찼어요. 너무. 그때 생각했죠. 3만 원씩을 더 올려야겠다. 3만 원을 더 안 내고 이 많은 짐을 엘리베이터 없는 데서 들고 내리느니 3만 원 더 내지 않을까 해서 올렸는데 한 명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익을 조금 올렸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 끝쪽에 있던 입실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젊은 원장 일로 와봐. 이렇게 한다고 젊은 사람 안 들어와. 남아있는 방 14방을 제가 인테리어를 끝내고 다 젊은 사람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도입에 저는 온라인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온라인으로 포스팅해서 광고 세팅해서 그거 보게 해서 금액 맞춰서 깨끗한 고시원이네 라는 거 정도만 주려고 이렇게 해서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1년 하고 양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수익률 따져보면 뭐 책에는 38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이고 그래도 70%면 100만 원 나와요. 앞에 있던 휴식이라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물건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 이게 낮잖아요. 고시원 보러 갔을 때요. 이거는 시설이 안 좋네? 이건 좋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어디를 보완할 수 있겠네? 이건 내가 아예 손도 댈 수 없겠네? 그 관점에서 봤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3개를 봤을 때 하나는 더 들어왔을 거예요, 눈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매물 볼 때. 그래서 답사할 때는 좀 그렇게 봐야지 지금 1억대를 인테리어 안 할 매물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2억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근데 1억인데 손을 안 댄다? 초보 원장일 때는요. 그래도 물건을 또 2개 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보러 다녔잖아요. 한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총무실이죠. 사무실에서 원장님인데 이만한 바켓스에 마늘을 까고 계시더라고요. 미니룸이었거든. 그게 아마 초보였을 때는 에이 내가 저 할머니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어요. 지금은 그분이 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미니를 만약에 28을 받았다. 내가 들어가서 30만 원 받겠다. 그분보다 더 반값 못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인테리어인 거예요. 방을 깨끗하게 하면 반가격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제 고시원에서 2년을 넘게 또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 돈을 들이고 돈을 안 들이게 돼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돈을 들이는 거예요. 한번 바꿔놓는 거예요. 도배도 다 돼 있으면 웬만하면 몇 달 살아도 좀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에 이제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마음 먹고 여기서 뭐 수강을 넘어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따로 알아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을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요. 계속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 느낀 건데 왼쪽에 있는 게 제 와이프가 저 18층에 오피스텔 한 동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300만 원으로도 괜찮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건 좀 부족하겠다. 저기에 조금 보증금 높게 해서 5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투자해라. 그럼 내가 한 달에 500씩 생활비를 주겠다. 이제 고시원을 1년 해봤으니까. 자본을 이제 옮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마침 얘기했더니 임차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비 조금 더 주고 빨리 내보내고 전세를 맞춰서 그 자본에 합쳐가지고 이걸 들어갔어요. 이거 건물을 보면 이쪽이 신당역 쪽이거든요. 6호선 라인 있는 신당역 쪽인데 이 건물을 보면 이렇게 보여도 방이 44개예요. 지금 권리금이 1억 좀 많나 이렇게 생각 중인데 이제 코로나 최상 쳤을 때 진짜 엄청난 두려움 공포가 있을 때 저는 그때 인수한 거예요. 2년 전에.
그때도 권리금이 1억 5천이 넘었어요. 그것도 깎아서. 근데 지금 1억이 권리금 많다? 저는 사실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고깃집 있어가지고 냄새 막 올라오는 거 아니야? 후황 잘 돼 있어서 고기 냄새 1도 안 올라와요. 근데 여기 다 좋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거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만족스러워도 한 가지가 만족 안스럽다 그러잖아요. 52년 된 건물이에요. 에이, 그럼 난 못하겠다 하고 다른 매물 보죠. 그럼 이제 막 생긴 지 10년 됐어요. 월세가 800이래요. 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지금은 도시가스랑 공가금 많이 올라서 그거보다 최대치를 이제 안 바꾸고 있는데 5월 달에 제가 순수익 나온 게 940이 나와요. 지금도 공과금 도시가스 이제 뭐 보일러 껐으니까 그래도 저는 평균적으로 850은 갖고 와요. 이 매물 할 때 그 원장님은요 450 갖고 갔어요. 방 10개, 11개, 12개 비어 있어요. 저는 항상 95%를 유지하면서 가져가요. 그래서 고시원 사업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하나의 매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각각 다르게 하면 이 매물은 다 달라져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주 만에 아예 턴키로 인테리어를 맡겨서 그 2주 끝나고 나서 그 한 달, 인수한 지 한 달 사이에 남은 방 다 채워서 지금도 오늘 만실이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저도 그렇지만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편의점 하는 분들. 파리바게트. 근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점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익까지 보장해 주지 않아요. 기업이 타격을 맞으면 점주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가요. 근데 너무 장시간이래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고시원 창업하고 싶다고 전화 오는 분도 많아요. 두 번째, 오토가 아니에요. 뭐 아이스크림 막 훔쳐가서 주스 나오고, 셀프 빨래방 안에 뭐 새벽에 가서 맥주 먹고 다 던져놓고 나오고, 매스컴 통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한 7년 정도까지 안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 2년 돼서 당근마켓 통해서 청소 이모님을 고용을 했어요. 월수금. 월수금 고용해서 45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층이 3개 층이라 50을 해달라서 알겠습니다 하고 2달 지나서 60만 원 드리고 뭐 배면은 10만 원 용돈 드리고 식사 사드리고 그렇게 해요. 예전에 상담한 부부가 있었어요. 50대. 그 여성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청소 이모님을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비싼 상담료 내고 오셔가지고 왜 그런 질문을 하신지 모르겠다. 그분 때문에 제가 오토로 할 수 있는, 반오토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나이를 얼마 안 먹었습니다만 사람을 쓸 때는 한쪽 눈 감고 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2주 정도 고시원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카드 결제하는 거나 다른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 다 정비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그때부터 지금 4년차 고시원 할 때까지 전 총무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 뭐 나중에 뭐 이런 4대 보험도 그렇고 뭐 퇴직금도 그렇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뭐 매출도 좋은데 안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저는 2019년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20년 때 바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수익을 벌었어요. 계속 벌고 있고. 그 뭐 유명 연예인도 이태원에서 10개 업종을 피눈물 흘리면서 다 접었잖아요. 장사를. 접고 싶어서 접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고시원은 의식주에 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재를 덜 받았고 그 당시에 고시원하고 가장 많이 비교한 사업이 스터디 카페예요. 스터디 카페를 들어간 분은 아마 절반은 폐업을 했을 수 있어요. 제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앞으로도 그렇고 또 계속해서도 이 고시원 사업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드는 게 공급이 어려워요. 한 건물에 150평이 넘으면 새로운 고시원이 들어올 수 없어요. 허가가 까다로워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100평이 있다. 남은 50평으로 고시원을 지을 수 있다? 없어요. 스터디 카페 한 층에 막 6개, 7개 있어요. 독서실까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건너서나 옆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옆에 오래된 고시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
내 고시원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면, 그럼 고시원이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코로나였어도 장사가 잘 됐어요. 코로나가 끝났어도 전 장사가 잘 돼요. 코로나 당시 때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 잘 됐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됐어요. 타격은 받았죠. 그럼 코로나 끝난 지금은 그러면 임대료 겨우겨우 내는 고시원 원장님은 없을까요? 있죠. 코로나여서 아니어서라기보다 내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없이도 건물주 효과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고시원을 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역삼동인데, 뭐 건물을 만약에 건물주가 내놓는다면 한 7, 80억 하지 않을까요? 왼쪽에는 일산 화정역 쪽에 있는 건데 68개 원룸이 있는 건데, 저것도 건물주가 시설해서 임차를 준 거예요. 한 3, 40억 하겠죠. 이게 제가 현재 운영하는 고시원입니다. 5년 전에 옆에 있는 모텔이 있는데요. 모텔이 120억 주고 허물고 모텔을 지을 테니까 팔아라 했는데 건물주가 안 팔았어요. 아래쪽에 5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임대료 받고요. 저한테 550의 별도를 받아요. 월 1000을 벌잖아요, 건물주는. 제가 건물주보다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근데 나가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도 큰 시간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두 번째 고시원을 인수하려고 결정하러 갔을 때 복도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을까요? 제가 처음 고시원을 해봤잖아요. 고시원을 하는 그 경험이 주는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운데 좀 다이아몬드백 올드 안 되는 템파보드 치고 도어락 싹 갈고 데코 타일 깔고 간접등으로 이렇게 센서도 놓으면 되겠다. 방은 조금만 손 대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왜냐면 신소방이기 때문에. 문도 이제 나무 문이 아니라 도어락으로 되어 있고요. 방화문 되어 있고. 그래서 가치를 바꿔서 투자 대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거지. 5억을 투자해서 매월 뭐 1,200만 원, 1,300만 원 좀 편하게 한 2억 5천 투자해서 한 6, 700 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 차이가 있는 거니까 편한데 앉으시면 돼요. 네. 뒤쪽에 거기 앉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차익으로 생각하지 말고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한다면 고시원 사업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고시원 사업 아무나 돈 버는 줄 알아라는 거를 이제 어그로 좀 세게 했습니다만 짧게 수강 이만큼 2시간 반 중에 짧게만 보여드리면 고시원 사업하면 민원 없을까요? 40명이 있다면 10%, 30명이 있다면 10%, 20명이 있다면 10%는 꼭 민원이 있어요. 근데 그 민원을 응대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얼마 전에도 뭐 전화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뭐 주말인데 좀 이렇게 흥분해서 입실자가 뭐 409호에 있는 누구랑 나 지금 같이 뭐 술 한잔 먹다가 옥상에서 멱살 잡고 있는데 원장님 오실 거예요? 라고 8시 50분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당하고 신고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걸 받아주면 안 돼요. 처음에 저도 운영할 때 네네 했어요. 제가 갑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을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나가겠구나. 나가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처음 고시원할 때 자기가 이 잠실에서 하는데 한 1년 넘게 살 거래요. 인터넷이 좀 잘 되는 거 하면 좋겠대요. 그럼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데 광랜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 달 나갔어요. 원장이 뭐 너무 더워요. 그전 원장님 있을 때는 뭐 완전히 파카 입고 있어도 뭐 춥다 정도로 막 에어컨 틀어줬는데 겨울 되면 너무 더워요. 그전에는 뭐 반바지만 입고 있어도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나갔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지만 그 30만 원, 40만 원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라면 과감하게 그러면 계약 종료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끌려갈 생각 1도 없어요. 그럼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자신감이 있는 건 내가 내 시설이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고 나는 마케팅으로 계속 수요가 오기 때문에 빠져도 난 채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데 방이 20개 빠져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남아있는 분 때문에 임대료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라면을 처음에 신당동에서 운영할 때 그래 좋은 마음으로 채워드렸어요. 40개짜리를 사가지고 채워드리고 했는데 한 달이 되니까 라면 박스를 12박스를 샀어요. CCTV를 돌려봤어요. 아침에 2개, 한 분이 저녁에 2개 끓여 드세요. 뭐 어떤 데 김치 주는 곳은 김치를 한 포기를 월요일 두면 월요일날 저녁에 없대요. 그분 그거 잘라서 김치찌개 해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은 아주 작은 것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정리하면 내가 이제 운영할 때 좀 편해지는 거죠. 여기 302호 말인데요. 뭐 축구 경기할 때 시끄럽다 하고 이분이 밤 12시 반 정도에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내가 전화했죠. 불편하셨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는 할 건데 밤 12시 넘어서 저한테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사장님은 저한테 예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물만 잘 취하면 이 고시원 사업이 끝납니까?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듣고 답안지를 가지고 있고 정리하는 건데 사람마다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는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보여드렸고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의 입구에요. 점검구라고 하는데 4월에 인수를 받고 7월 달에 에어컨 틀었는데 이쪽에 나무판이 되어 있는 거를 놓쳤어요. 석 달이 지났고 실자분이 물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서 봤더니 저 위에 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져요. 전 원장한테 전화했죠. 내가 소송을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뭔지 알려줘야 내가 이거를 처리할 거 아니냐. 자기도 10년 동안 못 잡았는데 에어컨 틀면 거기서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진대. 저 위에서. 그래서 락앤락을 대고 이쪽에 벽을 뚫어서 호스를 뺀 거예요. 그걸 유도방수라고 해요. 그분은 열어서 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위에 손 안 대고 혹시 막힐까봐 점검구를 둬서 이렇게 정리했고 배전판 있는데 장마철에 물방울이 떨어져요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제 확인을 하니까 물방울이 들어가면 이렇게 타고 벽을 타고 들어오길래 아래 호수를 찢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원천을 처리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원천 처리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컨설팅을 한 분 중에 원장님 지금 뭐 방에 보니까 바닥에 물이 철벅철벅해서 벽지를 뜯었더니 곰팡이가 피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 줘보세요 하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분한테? 코드 빼세요 하고 옆에 화장실이냐? 맞다. 화장실 보면 백시멘트 있는 쪽에 이렇게 깨져 있을 거다. 맞냐? 맞다. 이쪽에 씻어서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방수예요. 그런 반짝이 줄눈 시공이제 반짝이 금으로 된 거 두꺼운 거 있죠? 그런 걸로 처리하거나 타일을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처리할 때는 좀 비용이 저렴하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좀 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처리하는데 그럼 그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 인테리어에 대한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상부장, 하부장을 뜯던 어떻게 하던 그럼 이 방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 있다. 그게 돼줘야 좋은 매물이 더 좋은 매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방을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왼쪽에는 안산 쪽, 이쪽은 이대, 이쪽은 동작구예요. 이 방들이 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이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고시원의 상부장하고 하부장만 떼도 고시원 느낌이 없어져요. 그거를 본인들이 저기 여자분이 도배하시는 분이고 남자분이 직접 타일 까신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고 있고 여기도 센스 있게 하고 있고 여기 미니룸이에요. 미니룸 장사 안 된다는데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미니룸 하시는 고시원 원장님들은 그럼 어떡해요? 만실인데요. 내가 들어가서 내 가족이 들어가서 잘 수 있다면 그 방은 팔려요. 근데 나도 들어가기 싫은 방을 얼마 주고 들어가라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원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서 봤을 때는 장롱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어요. 그러나 사진은 이렇게 찍어 그 다음에 비치를 해두고 필요 없으면 빼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면 안 된다는데요. 혼합이면 관리하기 힘들다는데요. 원룸은 권리금 비싸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권리금 이만큼 올라갔던데, 그럼 작년에 안 들어갔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업까지 갈 수 있는 될 것들을 찾아서 빨리 진입해서 2달 정도 민원도 받아보고 사람하고 인사도 해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내가 손이 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조금씩 사무실에 엉덩이를 붙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석 달, 넉 달 지나고 방이 차기 시작하고 만실 되면 할 게 없어요. 광고도 아웃시켜요. 광고비를 내보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하면은 이제는 너무 할 게 없다. 고시 하나 더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분이 시작하고 6개월의 과정 그렇게 가고 알아보는 분들은 6개월 동안 계속 좋은 매물을 찾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6주 강의를 통해서 제가 수강생분들하고 하고 있는 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일반 전화나 저는 개인 상담 유료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온리 지금 이 수강으로만 같이 해서 창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 매물 분석하는 부분도 피드백해서 하고 제가 따로 연락하면 따로에 대한 카톡방으로 다 하는데 오픈 채팅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다 개별 채팅을 하세요. 그래서 다 각각 개인으로 하고 있고 인수 판단이 제일 어려워요. 이 매물 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모르니까 당연하죠. 그때 장점이 뭐고 나중에 보완할 게 뭔지를 제 의견에서 6주 과정 안에 같이 얘기를 또 드리고 있고 절차에 대한 부분 물론이고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각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아이디어도 조별로 같이 나눠서 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플레이스 등록하는 거 파워링크, 루멘스페이스, 고방 뭐 크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실제 30분 넘는 영상 10분 넘는 영상을 제 유튜브 비공개로 해놓고 그분들한테 링크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 때 고시원 시장에 대한 이해, 더 오늘 이 부분이 아니라 더 알아야 될 거, 2주차 매물, 3주차 계약, 4주차 인테리어, 5주차 운영 노하우, 6주차 온라인 마케팅까지 해서 12분 중에 현재 10분이 창업을 했고 고시원 원장님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추천한 매물로 이 고시원을 무조건 저만 믿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눈에 보기에도 할만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교육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창업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공개 강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6주 강의 끝날 때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같이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시원은 딱 마음 먹었을 때 하지 않으면 정말 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진입 장벽도 높고 뭐 권리금도 있고 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고시원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된 그 고시원을 매번 한 달 동안 폐기물 버리면서 밖에 나와서 저녁에 막 엄청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온다고 자고, 눈 온다고 자고, 뭐 춥다고 자고, 태풍 온다고 자고, 보일러 틀어볼 때 모르니까 또 틀어본다고 자고, 에어컨 타이머 또 안 돼 있어가지고 또 튼다고 자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그때 2살 아이가 있었고, 가장인 입장에서 간절함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저한테 용기가 되었고 그 용기가 다시 도전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지금 현재 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고시원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개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고시원 창업을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